자, 여기에 적혀 있는 ISLM 모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. 여기 재화 시장을 설명하는 그 식이고요. 이게 이제 화폐 시장을 설명하는 식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C 이코르 A 플러스 B Y 마이너스 T 하는 그 식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. 그 값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 잔고의 공급 500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화폐에 대한 수요, 실질 잔고의 수요는 800 마이너스 200R 플러스 10Y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. 이런 함수라면 우리가 ISLM 커브를 찾아낼 수 있어요. 그죠? ISLM 커브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LM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R 이코르 1.5 플러스 0.05 Y 이런 식의 이제 그 개수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IS 같은 경우도 R 이코르 30 마이너스 0.08 Y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적혀 있는 이제 식을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 두 개의 선이 되겠어요. 하나는 IS, 하나는 LM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여기 이제 IS, 여기 LM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, 중앙에 있는 점, 여기 이제 균형점인데 이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. 우리가 찾아낸 균형점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. 219. 그리고 그때 R은 12.5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Y 스타, R 스타에 맞춰서 그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I, 그렇죠? 이쪽에 있는 재화 시장에 설명되어 있는 투자의 크기, 그 다음에 이제 소비의 크기, 그죠?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을 조금 바꿔보면 되겠어요. 그죠? 이럴 때 이제 A, B, C, D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흔히 실험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. G 바 정부 지출의 크기가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이 아니고 다른 값이 되면 뭐 예를 들어 60이 된다든가 하면 이 IS 커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, 검토할 수 있는 거죠. 또는 세금 T 바가 이제 다른 값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여기에 적혀 있는 설정 형태가 약간은 변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수식의 절편 기울기가 달라지겠죠. 어떤 변화가 생길 겁니다. 그러면 그 변화된 그래프를 여기다가 겹쳐서 나타낼 수 있겠어요. LM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노란색 셀의 값을 바꿔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. 통화와 관련된 경우는 이 화폐 시장의 이 통화량의 크기죠. 중앙은행이 정하는 이 중앙은행이 정하는 통화량의 크기를 다르게 하면 아마 LM의 어떤 그 화폐 시장의 균형 관계를 나타내는 R과 Y 그 식이 달라질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겹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다른 그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. 자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적혀 있는 값들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G 바를 50이 아니라 60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60.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볼게요. 자, 60으로 했더니 점선의 그래프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? IS 커브가 그죠? 여기 60이 되면서 10만큼 증가한 거죠. 그것 때문에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균형점이 새로운 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균형점의 변화는 y가 219에서 234로 변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. 그러면 15.4만큼이 증가한 거죠.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12.5였는데 그거보다 높은 13.2가 되었습니다. 0.8만큼 이제 증가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제 바꿔서 트라이를 해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이것을 60이 아니라 뭐 더 크게 8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그렇죠. 그러면 더 멀리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이제 원위치로 해놓고 화폐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.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. 500이라는 통화량이 있었는데 통화량의 공급을 600으로 늘렸다. 그러면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? 당연히 LM의 변화가 있겠죠. 600. 자, LM이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조금 움직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. 600이 아니라 1000이 움직였다. 500이 늘었다.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1000으로 바뀌었다. 자, 그러면 LM 커브가 바깥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재정정책, 통화정책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 아마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런 최종적인 결론 이외에 그 과정, 그죠? 어떤 이유로 y가 증가하고 이자율이 증가하는가 혹은 하락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더 뭐라고 할까요? 이 모형 자체를 잘 이해했다.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.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, 그죠? 스토리를 한번 잘 제시해 보기 바라겠습니다.